안녕하세요. 골든의 류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4일 6.25 전쟁, 한국전쟁 전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근황, 또 외국인 정책에 관련된 또 코멘트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찍게 됐고요. 사실 편집할 시간도 좀 없어서 지난번 미얀마 갔다 온 영상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건 곧 업데이트가 될 거고, 저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 조영준 행정사가 브이로그를 좀 잘 남기고 있는데, 이제 활동 사항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서정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 하루도 의미 없이 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고, 요즘은 다이어트도 좀 하고요. 금주하고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잘 완비가 돼 있어야 또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이, 일들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개인 관리에 좀 열을 좀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워낙 많죠. 6월 달을 목표로 해서 이제 구조를 좀 만들어 갔는데, 이제 제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고, 하반기, 여름부터 이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 사업이 이제 주력 메인으로 이제 하반기 론칭이 될 것 같고, 한 3개 기업 정도가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마 투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고, 아직 IR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관심 갖고 계시고, 제가 사업 제안들을 좀 드려서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가 되면 이제 정식적으로 플랫폼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저희 돌봄 인력들이 시장에 아마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골드윈 이제 비자화하고 유통의 업무를 하게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플랫폼은 이제 별도의 저희 협력사들이 아마 운영을 하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조선 인력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력은 아마 하반기 때 꽤 많은 인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비자만 수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못해도 하반기 때 1000명에서 2000명, 많으면 2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선 3사 인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조선사도 있는데, 그쪽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건설 인력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제 지금 전문건설협회에 이제 추진하는 사항들을 좀 지켜보면서, 아마 저희가 투입되는 시점은 아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이제 저희 사업이 관여가 될 것 같고, 대기업과 연계된 사업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 국내 인력은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르면 여름, 늦으면 이제 가을부터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건 인력 법인으로 수익으로 좀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제주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책과 연계된 어떤 프로젝트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행정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안정기에 들어섰죠. 저희 행정사들은 교체되는 인원들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분들 이제 개인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길이 다른 분들은 또 보내드리고, 계속 수급을 하면서 이번 달만 이제 3명 행정사분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사무원도 또 추가적으로 아마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학 사업은 이제 저희가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제 산학연 연계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반기 때는 경남정보대, 제주한라대, 장안대, 대구한의대 정도 좀 집중적으로 컨택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4년제보다는 지방에는 2년제 위주로 사업을 좀 영위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9월 학기에 다수 인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은 이제 저희 몽골에서 들어왔던 인원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노하우도 쌓고, 어제는 계절 근로자 관련돼서 자체 성과 분석 회의도 했고요. 우리 박홍대 대표님 오셔갖고 좀 얘기 길게 나눴고, 아마 내년에 추진되는 아마 정책 사업에 이제 저희가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유형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업의 영역과 어떤 구조를 갖춰가고 있고 사업 모델도 작년에는 막연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었고 뭐 이미 성과가 나온 것들도 다수 있죠. 그래서 사업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국 수익과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뭐 수익화 단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뭐 그것도 굳이 뭐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추진되는 사업들이 이제 아마 조선 인력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사실은 금전적인 압박은 이제 쉽게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SK도 이제 국내 인력과 관련된 사업도 여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은 뭐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이제 J커브에서 데스밸리를 지난 구간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아마 손익분기점은 넘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손익분기점 넘기는 이 기간이 되게 힘드네요. 쉽지는 않아요. 일 자체가 워낙 제가 규모도 크고 조직도 많고 뭐 사무실 규모 자체가 뭐 일반 행정사들하고 다르고 또 저희 같이 구성원들 자체가 지금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또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은 뭐 한 달에 뭐 몇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규모를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또 뭐 몇 개 또 직영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저희 뭐 한 3개 정도 또 있는데 그 직영 사무실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그 인건비 또 운영비 뭐 상당히 압박이 좀 있지만 그 문제도 사실은 뭐 이번 여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가는 과정은 뭐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네요. 모든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의 이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업 아이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점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만나는 분들 자체가 사실 이미 클래스가 달라졌어요. 작년 연말에도 달라졌고 지금도 또 이제 클래스가 달라졌어요. 이제 뭐 거의 현장에 좀 나가지 않는 상황의 그 미팅들이 이루어지고 뭐 저희 노영수 행정사나 김정은 행정사, 조영준 행정사들이 주로 이제 김상민 행정사까지 필드에 주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고 우리 초임 행정사님들한테도 또 업무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저희의 이제 사업 구상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초임 행정사님들한테 이제 나눠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F2R하고 E7-4R 또 열심히 하는 행정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지만 거기에 좀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열심히 하시는 행정사님들의 좀 개인적인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전 영역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너무 한 곳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정보나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월 단위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플로우 사용에 대한 참여도 워크숍 때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취지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 연합회는 이제 처음에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비비자도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됐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저희 뭐 돌봄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조선 인력에 관련된 비자 수급 문제, 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 사업건들, 뭐 기업 컨설팅도 저희가 지금 인소싱을 했고 인허가도 인소싱이 된 상태고 보훈 업무나 조달 업무까지 저희가 업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익을 배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구조를 만들어 처음 생각했던 구조하고는 좀 달라져서 저희 이제 멤버십 형태로 행정사 연합회는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저희 플랫폼들은 그
그 멤버십에 가입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다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뭐 통영시, 경기도 활동들을 했고요. 특히 광역형 비자에 대한 자문 전반기 때 제가 다 했죠. 그거 외에도 뭐 지자체 이제 비자가 새로 아마 이제 훈령에 의해서 이제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용역 자문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있고 지금 목표는 사단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명하신 분들은 이제 영입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전반기 때 세미나를 하나도 하지 못했죠. 작년에 4회나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너무 바쁘고 일정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가을쯤, 지금 판단은 9, 10월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컨퍼런스 때 아마 제가 자장을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이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명하신 그 학자분들, 또 그 정치인분들, 또 새로운 제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분들까지 좀 참여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판단은 9월에서 10월 정도 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컨셉은 잡고 있는데 뭐 좀 내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착수는 7월 달부터 해서 일정들은 공지가 될 거고요. 영입되는 분들에 의거해서 아마 이번에 올해는 한 번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민처냐 이민청이냐 이제 설립 관련돼서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고우다 분들이 좀 자문위원이나 비상주위원으로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중이고, 사단법인은 연내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를 별도로 제가 영상을 찍거나 하진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데 뭐 다 뽑지도 않습니다. 지원하신다고 다 뽑지는 않고 평균 한 3명? 2명에서 3명 정도만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랑 좀 결이 맞아야 돼요. 저희랑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분들만 현재 영입을 좀 하고 있고, 그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또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혼자서 살아남기에는 앞으로 이 구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업무적인 성향, 인간적인 면들 좀 맞는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구조 자체는 좀 잘 해놓은 것 같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런칭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특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진행되고 있다. 전반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하려면 뭐 이 영상 하나로 좀 부족하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 혼란이 많습니다. 바라봤을 때는 E7-4R이라는 제도가 이제 새로 나왔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워케이션 비자라든지 또 이제 새로 개방된 비자들이 있죠.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기관에 대한 내용,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진했던 건설인력에 대한 오픈, 자동차 정비공에 대한 자동차 정비협회에서 이제 기능공들에 대한 비자 쿼터를 이제 열었죠.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건지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6월이 됐는데 7월 전반기가 끝났는데도 지침이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반기는 뭐 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시행되고 있는 건 E7-4R인데, 시행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지만 안 가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2R처럼 안 가고, E7-4R도 근무 조건이 좋은데 시골이면 안 가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도시 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 이 문제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지만, 현실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후반기 뭐 정책은 앞서 얘기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겠죠. 뭐 광역 비자도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거고, 지자체별로 시행이 될 거고, 뭐 돌봄, 건설, 정비에 대한 쿼터들도 새로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 유학생들 위주로 된 정책에 대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계속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요. 새로 바뀐 정부가 지금 산적해놓은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문제, 유학생들이 산업인력으로 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또 새로 열어야 되는 돌봄, 건설, 정비, 이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규정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면 저도 의견을 다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업계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수정 행정사님도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으로 보죠. 행정사 업계의 성장과 있던 업역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왜냐면 행정사 업계가 국민적인 인식도 좀 부족하고 행정사들은 꾸준히 배출이 되는데 버텨내지 못하는 행정사들이 대부분이고, 행정사를 또 위장해서 행정사인 척 하는 들이 등장했어요. 뭐 보험회사에서 행정사들을 영입해요. 그러면 보험 판매하는 건데 이제 행정사를 둔갑시켜서 영업이나 업무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유형들로 가요. 뭐 조달 업무도 있고 뭐 인허가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 업도 지금은 변호사들 들어오진 않지만 변호사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변호사들이 이 업계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 행정사들은 버텨내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컨텐츠를 하나 찍은 게 있지만 AI 시대가 되면 인허가라든지 사실은 행정사들이 하고 있는 행정 업무들은 관공서와 일반인들이 다 정보를 AI를 통해서 서식까지 다 획득하게 될 건데 사실은 행정사들 업계는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둡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K비자 이상욱 대표님도 만났지만 비자와 출입국 업무에 대한 시장성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행정사로만 개인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는 사실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생존의 방식도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정사 외에는 새로 성장하는 행정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대규모 또는 자리 잡고 있는 행정사들하고 힘을 좀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기업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인원들이 업계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다른 행정사들은 살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법인 전환이 목표고, 저희가 현재 많은 플랫폼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사실은 일반 행정사들이 기업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제가 표방하는 사업 자체도 C2C 형태가 아니고 지금 B2B 형태로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C2C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가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AI가 나오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가지 않겠는가. 결국은 기업형의 행정사 법인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 기업형의 행정사 법인들이 얼마나 수익 구조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판도는 좀 바뀌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기업형 행정사 법인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전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저희가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행정사업계 발전과 또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한두 개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서 설명 다 드렸어요. 저희에게 주력 사업은 이제 돌봄 이제 플랫폼과 HR 플랫폼을 론칭하는 게 이제 후반기 연내 목표고, 제가 이제 기업에서 안드로이드를 놓치는 삼성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개 정도 투자 의향이 있는 들과 지금 또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논의 중이고, 저희 놓치면
이제 삼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홍보합니다. 일단 뭐 만들어놓은 구조와 그동안 저희가 활약했던 것들을 다 인소싱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형에 치중한 게 아니고 유통에 준비를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유통이 생명인 시장에 모든 것을 좀 완비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까지 마침 26년에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사업에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금융과 모바일과 관련된 론칭을 좀 논의 중이에요. 그 기업들과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미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그러면 조선소에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비자 수임, 또 우리 인력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후반기는 뭐 세계 테마죠. 돌봄, 건설, 그리고 좀 SK 국내 인력, 건설 인력까지 해서 아마 세계에 대한 수익 구조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업무량이 막 밀려들 것 같아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뭐 고우다도 활동을 좀 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컨퍼런스도 진행을 해야 되고, 정부기관에 이제 자문을 하는 거, 또 이민처가 설립되는데 이제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고우다에 이제 저명하신 인사분들을 또 영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후반기에 노력할 과제들입니다. 영상을 좀 잘 찍고 싶은데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좀 용서를 먼저 구하고요. 말이 좀 길어서 이것도 한 1, 2부로 나눠야 되겠네요. 자막도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반영을 할까요? 1년 전에 이제 저희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2년 전에 저희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거의 기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인복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복 덕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가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패스 전략본부장님 만나서 뭐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계에서 트렌디한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들었고, 제가 또 욕심 부리는 분야도 사실 그래요. 저희 이제 골드윈이 행정사 업계나 HR 업계에서 트렌디 세터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고, 새로운 사업 구조와 새로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니까, 저는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갈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따끔하게 혼내주시고요. 또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업계에 좀 보탬이 되고 저희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후배 행정사들이나 뭐 이 업계 도전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류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